어머, 진호씨 왔어? 너무 일찍 출근하는 거 아니야? 좀 늦게 해도 될 텐데. 이제 주니어도 아니고 시니어잖아. 양미주 대리, 뭔가 부담스럽다. 아침부터 나나 이 대리님을 보며 신경질부터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말이다. 뭐 어디 주식 대박이라도 났나? 그러게요. 저도 버릇이 돼서. 호호, 이제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버릇이 돼. 사람이 참 성실하고 좋아. 응? 거기다 어제 수익률도 모든 부서 중에 최고였다며? 덕분에 아주 든든해. 저 눈빛부터 행동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워 대충 인사만 받고 얼른 내 자리로 피했다. 적응 안 되네. 원래는 좁은 데스크에 모니터도 달랑 하나만 달린 것이 내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니터만 6개에 여러 기능을 더한 키보드와 그 외 장비들이 멋들어지게 세팅되어 있었다. 뭐든 세팅이 좋다고 하지 않던가. 과연 다른 트레이더들보다 훨씬 자리가 깔끔하고 최신식으로 보였다. 근데 장 열릴 때까지 할 게 없네. 원래는 이혜린 대리님이랑 열심히 뛰어다니며 자료를 뽑아서 나눠주고 회의 준비도 착착 해야 하는데 그런 생활은 어제로 끝났다. 우리 팀에 새로 배정된 주니어 2명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주임님, 오늘 리서치 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자료를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 주니어들에게 자료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뭐 컴퓨터로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지만 회의 땐 이렇게 프린트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은 날에는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만 있었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짬도 많을 텐데 괜히 미안하네. 하지만 금융회사는 특히 연차보다 성과를 먼저 평가한다고 했던가? 심지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개인과의 계약을 맺어 매달 나오는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자동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한다. 무서운 곳이었다. 오늘 봤던 사람이 평가 이후 다음날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진우씨, 역시 와 있었네요. 아, 네, 대리님 오셨어요? 근데 안색이... 말도 마요. 어제 걱정돼서 잠도 안 왔던 거 있죠. 이제 저도 시니어잖아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 이대로 계속 마이너스만 나면 계약 해지돼서 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그러한 이유로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이었다. 이혜린 대리님도 얼굴에 다크서클이 축 내려와 있었다. 그래도 진우씨가 어제 수익을 많이 내서 다행이에요. 들어보니까 개인 성과도 성과지만 팀 성과가 좋으면 거기서 좀 더 점수를 준다더라고요. 완전 진우씨가 은인이야. 이제 고작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뭐. 아, 그런데 진우씨는 보통 거래를 몇 번 정도 해요? 어제 내가 한 거래는 딱 3번. 3번 매수했기 때문에 3번이다. 그러고 보니 매도를 안 했구나. 오늘 설마 매도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어제 전 거래만 150번을 했더라고요. 손가락도 아프고 눈은 또 얼마나 아픈지. 이게 설정을 또 잘못해놔서 괜히 손해본 것도 있고요. 150번이나요? 150번이면 평범이하죠. 보통 프랍 트레이더는 수백 번을 하는데 그래서 다들 점심도 못 먹고 미친듯이 광클만 하는 거잖아요. 시장 열리기 전에 미리 짜둔 전략대로 프로그램 설정도 해놓고요. 프랍 트레이더들이 하루에 많은 양의 거래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인당 수백 번에 달한다는 건 처음 알았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설정도 프로그램에 따로 해서 해당 주식을 사게 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은 숏을 치게 한다든지 혹은 ETF를 산다든지 해서 이익을 얻도록 시스템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회의 끝나면 급히 컴퓨터로 달려가 이것저것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던 거구나. 장도 안 열렸는데 모조리 바쁘게 움직이나 했더니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오늘 나온 투자 전략에 따라 매수와 매도 비율을 설정해 놓고 자동화를 시키는 것이었다. 설마 진우씨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 어제 그냥 딱 3번만 거래했는데. 아니, 고작 3번?
단타를 한 게 아니고요? 왠지 모의 투자 때부터 느꼈던 건데 진호씨 스타일이 스윙이었구나. 진호씨야말로 야수의 심장이네요. 어떻게 그걸 안 팔고 버티지? 그래프가 일정하게 막 오르지 않고 요동을 칠 텐데. 트레이더 스타일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하루에 수천 혹은 수만 번의 거래를 하는 고빈도 트레이딩. 이건 거의 100%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것이니 빼고. 그 다음은 이곳 대부분이 하는 단타 트레이딩이 있으며 몇 달 혹은 몇 년을 걸쳐서 지켜보는 포지션 트레이딩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하루 10회 미만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스윙 트레이딩이다. 나야말로 단타 매매는 대체 무슨 야수의 심장으로 다들 하는 건지 모르겠던데.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기만 하면 눈이 터질 것 같다. 거기다 내 직감이 과연 단타에도 먹힐지는 의문이었다. 느낌이 왔을 때 바로 사는 것까진 좋으나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직감이 확 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단타를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도. 지금까진 그냥 느낌이 오면 무지성 매수를 누르고 끝이었으니 그랬을 수도. 생각해보면 단타보다는 나한테 스윙 매매가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오늘 회의는 딱히 없어. 다들 각자 리서치 자료 보고 전략 짜. 팀장님은 그 말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회의가 없다니. 내게 필요한 건 데이터인데 그냥 리서치 자료만 보고 있는 것보다 팀원들이 나누는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좋았다. 그럼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은 한 곳밖에 없지 않은가? 대리님? 네, 왜요 진호씨? 오늘 회의가 없어서요.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일 것 같을 땐 종종 저러세요. 숏을 쳐서 이익을 땡길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지 우리에게 판단을 맡기시겠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 그럼 우리끼리 리서치 자료를 보고 회의를 해보면요? 설마 진호씨. 이혜린 대리님은 그 말에 감동이라는 얼굴로 말했다. 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수익률 제대로 안 나올까봐? 그래서 도와주려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받는 입장이었다. 좋아요.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 효율도 좋죠. 어디 보자. 이번엔 금리가 조금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곳이 은행이에요. 여기 보면 NIM, 순이자 마진이 상승할 예정이라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은행에게는 이익이 된다. 특히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은행에겐 좋다. 그들이 걷어들이는 대출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 거기다 은행의 80% 수익원이 예대 마진이다. 대출 이자율이 늘면 은행의 수익도 자연스레 높아진다. 물론 채권 평가 손실이나 대출 부실 가능성 때문에 위험도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익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은행주를 담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은행주는 주가가 거의 고정이라서요. 우리나라가 특히 금융 쪽에 규제가 많아서 은행주가 상승하기 좀 어려운 위치긴 해요. 배당도 평범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PBR만 보면 무려 5배나 차이가 난다. 즉, 지금 주가가 5배나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 규제로 인한 상승 저하가 그 요인이었다. 그 안에서 혁신이 없는 것도 크고 배당도 연 1회라서 큰 매력이 없었다. 그래서 은행주는 담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모양이다. 딱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이거죠. KK뱅크. 저도 지금 이걸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에요. 여기가 핀테크 완전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핀테크.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다. 지금은 우리가 어플로 계좌이체를 하는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업무를 보려면 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KK뱅크는 지점이 없다. 100% 인터넷 은행인 것이다. 심지어 은행 분야는 고1대로 고인 곳이었다. 1800년도에 설립된 은행들이 여러 번 이름을 바꿔가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지 않은가? 즉, 이렇다 할 혁신도 없고 경쟁도 없어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멈춰있는 것이었다.
그런 곳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판을 엎으려 한다. 이게 과연 먹힐지 아니면 다른 은행들에게 깔려 죽을지는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하지만 우리 같은 단타쟁이들에겐 먼 미래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 하루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이걸 들어갈지 말지. 이번에 첫 상장이 되는 거라 투자자들이 왕창 몰리긴 할 텐데 한번 쭉 올라가는 것도 15%가 제한선이라서요. 아마 그 안에서 기영이 그림만 엄청 그릴 것 같단 말이죠. 기영이 그래프라는 것이 있다. 검정 고무신 기영이 머리처럼 그래프가 생겼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 첫 상장 주식은 투자자가 왕창 몰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해당 머리를 그리게 된다. 진호 씨는 설마 KK뱅크 들어가 보려고요? 저는 리서치 자료에서도 은행주는 가급적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기에 나는 그 말을 따르려고 했다. 그런데 자료를 다음 장으로 넘기려고 하는 순간 강렬한 느낌이 손끝을 타고 전신에 흘렸다. 진호씨? 전 들어가 보려고요. 와, 역시 강심장. 이런 상장주는 치고 빠지는 걸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하잖아요. 괜찮겠어요? 정 아니다 싶으면 털고 나와야겠죠. 그러나 지금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다. 이건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다.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곧 있으면 장 열리겠다. 어서 가서 준비해요, 진호씨. 네.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나는 자리로 돌아와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내 자본금부터 살펴보았다. 장이 열리자마자 팔리게 될 내 주식들을 다 빼면 11억이 좀 넘게 나오는데 응? 이거 뭐야? 오류? 그런데 내 자본금이 거기에 40억이 플러스되어 있었다. 난 곧바로 팀장님을 찾아갔다. 이 돈을 잘못 만졌다가 문제되는 건 싫었기 때문이다. 저 팀장님, 제 프로그램이 오류가 난 것 같아서요.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예치금이 40, 자본금 얘기하는 거라면 그 금액이 맞아. 네? 오늘부터 정주임은 총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알고 얼른 가서 집중해. 곧 있으면 장 열린다. 아니, 10억이었다가 갑자기 50억을? 어제 수익이 좋았다지만 이렇게 펌핑을 해주셔도 되는 거야? 잠깐, 진짜 곧 있으면 열리잖아. 그러나 당황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팀장님 말씀대로 곧 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나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장이 열리자마자 KK뱅크부터 살펴보았다. 맞다. 이혜린 대리님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는 필수라고 했었는데 모르겠다. 그럴 거였으면 장이 열리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야지. KK뱅크에 들어온 순간 몸이 미친 듯이 직감에 의해 떨리고 있지 않은가. 딸깍 딸깍. 나는 계속 매수 버튼을 눌렀다. 누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 심지어 미리 걸어둔 가격으로 장이 열리자마자 팔린 어제 투자 금액까지 전부 다 넣었다. 그렇게 다 털고 나니 편해졌다. 이러면 오늘 할 일은 끝인가? 뭐 어제처럼 다 사놓고 내일 팔면 끝. 생각보다 꿀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풀 매수를 때리고 잠잠했던 느낌이 갑자기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건 설마 더 매수를 하라는 건가? 난 이미 총알을 다 썼다고. 하지만 매수 느낌이 아니었다. 매수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잠잠하더니 매도 쪽으로 돌리자 전류가 찌릿하게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팔으라는 거구나. 대리님도 그랬지. 여기는 인앤아웃이 중요하다고. 저점일 때 먹고 고점일 때 빠진다. 그것이 상장주인 것이다. 나는 서둘러 마우스를 광클해 다시 풀 매도를 때렸다.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팔자마자 고점을 뚫으려고 올라가던 그래프가 다시 한번 미친듯이 바닥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다행히 난 익절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주식을 KK뱅크 창을 닫고 다른 주식을 살펴보려 했다. 그런데 창을 내리기도 전에 또다시 강렬한 직감이 내 머릿속에다가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뭐야?
이번에는 또 사라는 거야? 방금은 매도 버튼이었다면 이번에는 매수 버튼 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자 신호가 미친 듯이 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매수 버튼을 연타했다. 다다닥! 이젠 끝이겠지? 응? 아니, 어림도 없었다. 또? 이번에는 불과 몇 초 만에 신호가 매도 버튼 쪽으로 쏠렸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강렬한 느낌이 여러 번 나를 강타하고 지나가자 관자놀이가 팍 땡기는 것이 마치 엔진이 과열되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다다닥! 그럼에도 난 그 자극적인 신호에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다. 살려줘.